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아마도 간단치 않을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023년,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증시도 암호화폐도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내비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상황이 재밌습니다. 미국 연준의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당분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이런 연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만에 상승 반전하는 재미진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곧장 인하하지 않더라도 침체 우려로 인해서 추가적인 고강도 인상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반등해서 16,8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진 것에 비해서 반등폭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로 반응해 주는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7,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안정적으로 지지할지 여부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장 돌아가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을 짓거나 실망을 해도 이상하진 않지만, 지금의 이런 약세장을 엄청난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세력급 기관들의 모습,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비트코인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지난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블랙록 산하펀드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해버렸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미국 최대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에 1,700만 달러 운영 자금을 지원하며 사실상 채굴 기업에까지 손을 뻗친 상황입니다. 블랙록은 1월에 정식 출범하게 되는 월가의 세력들이 직접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EDXM에 특히 돈을 낸 이 어벤져스 그룹의 면면을 살펴보면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이런 완전 돈 귀신들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비트코인을 향해서 아주 진심을 엄청 보여줬던 그런 곳들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약세장 국면에서 세력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 곰곰 생각해볼 가치가 충분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해 FTX 사태의 발생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 투자 종목들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인데,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디센트 측에서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 링크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금리를 높게 유지하겠다, 시장이 자의적으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연준은 이번에도 시장을 압박하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에 언급된 내용들은 죄다 하나같이 금리 인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피봇과는 모두 거리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인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제한적 정책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표현만 봐도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간단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는 CME 페드워치의 금리 선물 시장 상황만 봐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멘트나 의지만 보면 2월 FOMC 회의에서도 0.5%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감은 0.25%포인트 인상에 확연하게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된 뒤에 수치가 조금 올랐는데, 그만큼 연준의 의지와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꽤나 괴리가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괴리감을 보이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단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경기 침체 국면이거나 침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미국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계속 금리 인상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내내 긴축 기조를 보인 것에 대한 관망 모드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지금 수준,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봤자 0.5%포인트 인상으로 유지하는 수준이지 여기서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상황입니다. 연준이 1년 내내 고강도 긴축을 진행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자 근거이기도 합니다. 봐라, 우리가 금리 막 올려도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하다. 경기 침체로 한 번에 팍 가지 않아. 연착륙 가능하다. 이런 생각에 대한 백업을 해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6일에 발표되는 12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0만 개 증가로 11월에 26만 3천 개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7%로 전달 대비 쌤쌤, 평균 급여도 전년 대비 5%로 11월에 5.1%와 삐까삐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를 향해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 이런 생각도 함께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상단을 5.5% 수준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긴축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상황이 꽤나 흥미진진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연준의 겁박을 쌩까는 월가의 분위기는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16,800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졌는데 다시 41%대 중반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1월 4일 이동평균 위로 상승했는데 이건 더 낮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저항 구간은 17,061달러인데 여기까지 넘어설 경우에는 18,388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17,061달러 위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안도 랠리에서 곰 세력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며칠 더 횡보 상황을 보일 수도 있고, 곰 세력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16,256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의 랠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지금 200주 이동평균에서 37% 정도 빠져 있는데 이건 2020년 3월 당시에 31% 아래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비드 충격으로 폭락했을 때도 200주 이동평균에서 31%가 빠졌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거리를 벌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사상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랠리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모든 랠리는 200주 이동평균 위에 가격이 자리할 때 이뤄졌었고,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랠리를 벌이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 200주 이동평균 위로의 지지가 확인돼야 하고, 이게 지금 얼추 25,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올라서야 바라볼 만한 랠리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 갈 길이 참 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 위로만 잘 올라서 주면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강세장을 대비한 축적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축적해라. 그리고 당신의 트레이딩을 개선하고 버텨라.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기간에
도약할 수 있다. 올해는 축적을 통해서 건설을 해야 될 때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소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의 약세 국면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시고 스터디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차트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비트코인과 크립토 투자자의 99%는 이런 전략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함께 공유한 이미지의 제목은 크립토 클럽의 3가지 원칙, 고점에서 사고 또 다른 고점에서 추가 매수하고 저점에서 수익화한다. 굉장히 재밌는데 시장의 사이클 측면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99%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약세장에서 매수하고 축적하고 강세장에서 매도하고 수익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고작 1%에 불과하다라는 점, 물론 이건 정확한 통계치라기보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겠지만 우리는 꼭 이 1% 안에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질어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블랙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산하 블랙록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여러가지 시사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 펀드는 기업과 정부 채권, 단기 증권 등 펀더멘털이 탄탄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라는 점, 이걸 첫 번째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무려 9조 달러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경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곳, 이런 곳에서 펀더멘털 자산군으로서 비트코인을 자사 인기 펀드에 추가시켜 버린 겁니다. 이 펀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가 됐고 미국 CFTC에 등록된 규제 준수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 포인트이자 되게 재밌는 부분은 이 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로 꼽히는 그런 펀드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블랙록은 거대 기관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미국 최대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에 1,700만 달러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채굴 기업에까지 손을 뻗친 상황입니다. 이런 거대 세력급 기관이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베팅을 하는 걸까? 정말 많이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블랙록은 이번 달에 정식 출범하는 월가 세력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에 투자한 일원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FTX에 물먹은 투자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킨다라는 것도 섹시한데 사실 EDXM에 참여하는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은 모두 블랙록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타임테이블을 좀 더 명확히 따져보자라면 EDXM은 지난해 FTX 사태가 벌어지기 전, 그러니까 9월부터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곳입니다. 피델리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걸 홀딩하고 있고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그런 곳입니다. 블랙록 역시 지난해 비트코인 신탁 펀드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꽤나 환호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왜 세력급 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나름의 베팅을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시장이 과연 망해가는 곳인데 이렇게 거대 기관들이 몰리고 돈을 때려받고 있는 걸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한 설렘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과 유사한 측면에서 또 하나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나스닥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스닥의 부사장이자 북미 시장의 책임자 타일 코헨이 지난 10월에 직접 밝힌 내용이 있는데 이 양반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계획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에 편입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대하기에 따라서 어쩌면 올해 안에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같은 나스닥 부사장의 멘트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상당히 포화 상태에 있다. 대신 대량 수요와 기회를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계속 집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스닥은 안전 보관 서비스 이외에도 이동과 이체 관련 능력 구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 나스닥은 요즘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산업의 설계자로 불리기도 했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크립토 인덱스를 제공하면서 나름 관심을 내보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거대 레거시 금융기업들 왜 이 산업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걸까? 여러 의미 포인트들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월수금 주 3일 저녁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질문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멤버십 컨텐츠로 기획됐고 파일럿 기간을 마친 뒤에는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모두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빠르면 2월부터는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멀리 보고 시장을 배워나갈 분들의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등급은 가급적 학생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저희 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주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라이브 참여 횟수 등에도 차등을 둘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